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5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단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해보고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 배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5단원은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건데요. 생물이라고 하면은 흔히 식물, 동물을 생각하는데 식물과 동물이 아닌 다른 생물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물과 우리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만나보는 생물들은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생물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유의사항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는요, 우리 주변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아닌 다양한 생물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생물을 배우다 보니까 직접 구할 수 있는 생물도 있지만 구하기 어려운, 특히나 이런 세균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만나보면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계속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집중하도록 꼭 끝까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시간에는요, 다양한 생물을 정확히 분류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이 뭐 무슨 식물, 무슨 생물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용어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끝까지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는 동물, 식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아닌 생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유의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은평구의 자랑인 불광천입니다. 이 불광천은요, 물론 굉장히 길게 넓게 뻗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 선생님은 세 부분으로 구역을 나눠봤어요. 먼저 이 물이 흐르는 하천 부분을 나눴고요. 그 다음 하천 주변에 풀밭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 사람들이 걷는 곳 이외에 이제 그 도로 주변까지 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물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도로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벚꽃이 피었던 그때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벚꽃을 볼 수가 있죠. 벚꽃 말고도 뭐 개나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진달래, 철쭉 다양한 꽃들과 풀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천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쉽게 떠올렸던 게 바로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곤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가 주변의 풀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죠. 뭐 일단 당연히 이름 모를 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풀들 주변에서 살고 있는 벌레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얼핏 생물들을 생각했을 때 식물,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생물은 정말 다 딱 반으로 나눠서 식물, 동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물이라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동물이라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생물은 어떤 식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그 구분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모든 생물을 식물 또는 동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린네는 식물 또는 동물로 이렇게 모든 생물을 구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가 식물 또는 동물로 구분하기 어려워진 그런 생물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뭐 좀 약간 복잡한 모습들을 가진 그런 단세포,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작은 거는 식물 또는 동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원생 생물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또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식물 안에서도 이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균계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원생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뭐 바이러스라던가 세균 이런 것들은 이제 원핵 생물로 조금 더 이제 그 구분을 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흔히 떠올리는 건 바로 식물과 동물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나무나 꽃, 과일, 풀 등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동물은 물고기, 곤충, 새, 그리고 포유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또는 동물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뭐 박테리아라던가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 단세포 동물입니다. 그리고 버섯, 곰팡이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건 생물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자라나요. 생겨나고 자라나죠. 갑자기 뭔가 물건처럼 이렇게 우리가 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생물인데요.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구분하진 않고 동물과 식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나름의 그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은 원핵생물, 아메바, 집신벌레는 원생생물, 그리고 버섯과 곰팡이는 균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동물과 식물이 아닌 것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는요, 초보 생태학자가 되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보 생태학자가 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로요, 주변 탐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한번 분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 97쪽을 보시면 다양한 생물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정답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생물부터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6쪽에 물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인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고요. 물 주변과 풀밭 주변을 날고 있는 잠자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까치, 토끼, 토끼풀도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우리 97쪽에 오른쪽을 보시면 나무 강구로 있는데 이 쓰러져 있는 나무에 자라고 있는 버섯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름을 알기 어려운 생물도 있어요. 96쪽 아래에 보시면 먼저 녹색에 가는 실로 되어 있는 생물이 하나 있는데 이 생물의 이름은 해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뭔가 안 보이는데 확대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건 뭐냐? 바로 물속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인 집신벌레입니다. 집신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집신벌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지, 식물로 분류하는 게 좋은지, 동물로 보는 게 좋은지, 또는 식물이나 동물로 보기엔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류해 볼 건데요. 실험 관찰 83쪽부터 87쪽에 나와 있는 생물 카드를 이용해서 함께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같은 생물 찾기 놀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별로 활동하는 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각자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 사진 자료를 관찰하고 동물, 식물,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실험 관찰 83쪽에서 87쪽에 있는 생물 카드를 모두 뜯고 각 카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고 있는 카드라면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을 한번 먼저 구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동물이나 식물로 분류하기 애매한 것이 있는지도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모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식물이나 동물을 분류해내기가 쉬웠을 겁니다. 동물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물은 총 3마리였습니다. 토끼, 붕어, 그리고 까치였죠. 이 물고기의 이름은 붕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은요. 아마 이름을 잘 아는 식물이 2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검정말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건 잘 아는 토끼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매가 달린 거는요. 개복숭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바로 강아지풀입니다. 자,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버섯인데요.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바로 낙엽버섯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요리할 때 잘 쓰는 표고버섯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생물이 굉장히 궁금하죠. 이건 뭐냐면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곰팡이를 확대해서 볼 건데 이 곰팡이를 확대해서 보면 우리 눈에는 사실 그냥 뭔가 먼지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왜 그냥 까만 점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뭔가 실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인 해캄과 집신벌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한 10,000배에서 30,000배까지는 확대한 거예요. 바로 균인데요. 첫 번째 균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유산균 선정 같은 거 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바로 대장균입니다. 네, 맞아요. 이 대장균도 마찬가지인데 장내 세균인데요. 이게 장 이외의 곳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염병인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포도상균이라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세 개 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다양한 생물을 살펴보면서 아마 종이나 이름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물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걸 찾아낼 수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이버 앱에서 스마트 렌즈를 활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생물들을 알아보고 이 생물들을 동물, 식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5단원에서는요, 이 동물과 식물이 아닌 것들을 위주로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는요,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고요. 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생물인 곰팡이와 버섯, 집신벌레, 핵kam까지를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보는 건 바로 우리가 엄청 많이 확대했던 세균인데요. 사실 세균은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거나 또는 만지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또는 여러분들이 찾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첨단 생명과학 역시 스마트 기기와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이제 생물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구분했던 생물들 중에요, 제일 먼저 만나기 쉬운 버섯, 곰팡이부터 관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은 생물인 아메바, 그리고 집신벌레, 우리 교과서에서는 집신벌레를 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세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